자, 이런 와중에 어찌됐거나 기름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란 눈치 봐서 호르무즈를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규정을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불법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란이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이거 부당한 수익입니다. 근데 이 부당한 수익을 줘서라도 유가를 50달러 선으로 정상화시키고 안정적인 통행을 유지를 시키는 게 지금 있는 전쟁이 계속 유지되거나 봉쇄가 유지되는 것보다는 이 경제적인 원리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차선으로 택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갖고 이거를 무력으로라든 어떻게라든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 나서갖고 그걸 해냈다고 하면 어떻게든 자유로워졌겠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돈을 집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1달러 정도의 통과비가 지금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배럴당 1달러란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팩트 후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21일에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권 확립법이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통행료를 받기 위한 의회 차원의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협 통과 시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수이고 법규를 위반하면 선박을 납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하겠다라고 지들끼리 그냥 법을 만들었어요. 지들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정말 통과하는 배들이 통행료를 줬을까 안 줬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란 의회 부의장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됐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누가 줬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발표를 안 했죠. 근데 일단 어떤 나라든지 간에 선입금을 했다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외놈들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제일 많이 해보긴 하는데. 아유, 왜 또 그래요? 예. 제일 약삭 빠른 데다가 지금 제일 배고픈 애들, 기름 고픈 애들이 걔들이니까 나는 외놈들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 배럴당 1달러 정도를 문다고 치면 이게 이제 리터당으로 따져놓게 되면 이제 몇십 원 수준의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 부담 차원에서 크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제일 쌀 때는 거의 10달러 중반까지도 내려온 적이 있고 지금 100달러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 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매장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수급의 문제 때문에 통행 때문에 지금 사실은 10달러, 원가가 10달러밖에 안 되는 걸 지금 우리가 100달러에 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100달러에 파는 놈도 물건이 안 나가면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적당한 가격으로 석유는 풀려야 돼요. 안고 있는다고 해서 그냥 지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유전의 어떤 그 특성상 생산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이걸 다시 재생산하려고 했을 때 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써도 지금 유전지대에서 계속해갖고 기름들을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바이를 비롯한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그 주변국들, 카타르, 오만 이런 국가들도 조금씩 기름 나오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쟁여놓을 데가 없다는 거야. 사우디는 워낙에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저장고가 없지. 예, 저장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이제 배를 띄워갖고 내보낼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아랍 국가들은요 더 이상 저장 캐파가 없어서 생산을 멈춰야 되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을 멈추질 못하니까 어떡하냐면 그걸 그냥 바닥에 버려요. 생산을 하면서 그걸 버린다니까. 끊어서 압력을 죽여버리면 그때부터 못 빨아 올리기 때문에 그 기름을 태우거나 아니면 이거를 맨바닥에 유기하는 사태가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1달러 정도 더 주고 그 배 통행을 그러니까 기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사는 쪽에서도 파는 쪽에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물론 지금도
안 주던 데를 주려고 하니까 배는 아프지만 그게 지금 100달러까지 가는 유가를 유지시키고 버티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나게 되면 예를 들어 그 1달러가 아깝지가 않은 게 모든 국가들이 이제 전쟁에 의한 피해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비어있는 재고량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50달러 밑으로 툭 떨어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 예상이에요. 통행만 시켜주면 100달러 대가리에 가 있었던 기름값이 당분간 40달러 중반 수준을 유지하면서 2, 3년간은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만 끝나면 고유가 다음에 바로 저유가 시대로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1달러를 주고라도 푸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배에 싣고 있는 이제 유조선들이 사실 도박에 가까운 무리한 항행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배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배가 그러고 나왔으면 다른 배들도 그런 시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빨리 가서 기름을 외부로 안 뽑아주면 아까 말한 대로 우물이 막혀요. 그러면 우물에서 기름 파서 먹고 사는 상류국들 같은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의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 일단 돈은 줄 거예요. 1달러씩 이란이 달라면 그냥 줘버려. 1달러까지 거, 그 푼돈 30만 달러, 그 푼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릴 거고, 그만큼의 유류를 갖고 탈출하는 선박들이 많아질 거고, 이란은 돈 받았으니까 호르무즈를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한테 통행료를 주더라도 미국이 막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이 예를 들어 이란하고 전쟁 문제에 있어서 기름을 막으려고 하면 이란의 영해 안에서 막아야 됩니다. 즉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네 바다 안에 있는 걸 막는 거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이 어떤 형태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건데 이미 공해상으로 나가버린 배를 미국이 지금 납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국제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해적질이거든요. 진짜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건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국은 계속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이란 선박만 잡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란에 통행료를 주고 나오는 선박들이란 말이에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우리는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도 결국은 거기를 통과하려면 이란에 통행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란에 통행료를 준 선박들도 못 나가요. 미국은 지금. 지금 보면은 봉쇄가 이게 지속이 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계속하면은 우리나라 연간 수입 비용이 10조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한 척당 30억 원을 그냥 줘버리고 나와버리는데 이게 그냥 빠르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야 유가가 오르면 미국도 저기 타격을 입는다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뭘 얘기했어요? 전쟁 물자법을 꺼내가지고 야 씨 니들 수출하지 말고 내부에서 돌려. 그래서 가격 낮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비상사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파나마 운하도 지금 통과하려고 지금 하면은 5배 늘어났거든요. 거기 좀 힘들어요. 가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동부에서 기름이 동부에서 생산이 되는 기름을 미 서부로 갖고 가려고 하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트럭에 실어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트럭에 옮기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한마디로 미국 안에서 기름을 내부적으로 돌리려고 하더라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되니까 파나마 운하 통과료가 3배로 올라갔고 60만 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급하게 가는 급행 5배 비용이. 올랐답니다. 5배. 그래서 1배럴당 1달러를 주는 건요. 쉽게 말해서 1배럴이 158리터거든요. 한 160리터 정도 되니까 결국은 10원 주는 거예요. 1원 주는 거예요. 리터당으로 따지면. 10원이 맞네요. 이 리터당 10원 정도 원가를 더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럴당 100달러를 내는 거에 비해서
배럴당 1달러를 추가로 더 얹어주고 가격을 50달러로 낮추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 아니냐는 거지. 배 한 척이 싣는 원유가 원래 지금 현재 시세로 3천억 원 어치래요. 근데 통행료가 30억이잖아. 그래서 1%입니다. 네. 1%. 이게 1%라서 기업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우회로로 가려면은 희망봉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2주가 더 걸리고, 물류비가 또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통과는 그냥 훨씬 나아, 지금. 이거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자꾸 오만이나 이제 오만 같은 나라를 끌어들여 갖고 하려고 하는 게 송유관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란 본토로 송유관을 받아가지고 이걸 인도나 중국이랑 연결해 갖고 파키스탄하고만 협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동아시아로 수출하는 방법을 꿈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파키스탄하고 이란, 인도 관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일종의 대륙 횡단 그 송유관이 생기지 않을까?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동 문제는 어찌됐거나 돈을 줘서라도, 1달러를 줘서라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공해상에서 아무 배나 붙들고, 공해상에 지나다니는 화물선이나 유조선을 납포하고 있는 미국의 행위는 누가 말릴 거냐는 거야. 저 새끼는 말로도 안 듣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냐면 이 원유 수송선에 대한 걸 막으면 사실은 중국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아니에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도 한 번도 충돌이 없었는데 결국은 인도양 앞바다에서 아라비아해 앞에서 중국 배하고 미국 배가 결국은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진짜 그 큰 문제로 넘어가는데 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시진핑이 어저께인가요? 그 회담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에 지금 3차 대전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핵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이 실제로. 근데 미국을 핵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스라엘이야 맘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핵무장을 해제를 시킨다? 이거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정면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비춰준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동안 중국이 꾸준히 해군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워오면서 총 해군 그 함정의 톤수가 중국을 넘어섰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은 현재 중국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원이나 어떤 무기의 첨단화를 봤을 때 저것들은 당나라 군대야. 저거 실제적으로 아무 능력 없어. 저거 저기 맨날 항공모함이라고 나가는데 엔진 꺼지고 착륙하다가 갑판 주저앉고 그러는 놈의 배인데 요런 수준으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미국의 최첨단 항모도 화장실이 막혀갖고 기관실 하나가 고장날 지경이면 이 새끼들이 옛날에 등치 갖고 힘 갖고 나 미국이야 이럴 때 그 정도 어떤 군사력이지 이거 막상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심을 확인하듯이 중국이 깔짝깔짝 미국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은 막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타국의 핵 개발은 규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동맹국과 핵 기술을 공유하면서 핵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하라고 강요를 해놨고 우리는 들어라 그래놓고 지들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으려면 빨리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를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 시진핑이 근본적인 위협인 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핵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두 나라를 다 지칭하는 건데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알아듣는다. 예.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또 주말이 지나면 또 지리한 협상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나마 다행히 뭐 휴전 협상이 나오고 이란하고는 계속해서 2차 협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나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그나마 안정이 다행이라고 약간 봐져요. 그거 같아요. 하도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니까 양치기 소년이다 아니, 그 보니까 10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다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서 야, 니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야, 투자한다. 이제 200은 안 가겠구나. 이게 안정이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네. 와중에도 정체불명의 원유를 실은 함정들은 빠져나와갖고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이게 이제 벌써 3대째인데요. 둘 다 S-오일이랑 계약을 하고 선주나 선원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런 배들을 통해 갖고도 해협을 통과하고 결국은 처음에 나갈 때 어디로 간다고 말 안 하는데 막상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한국으로 오고 있는 이런 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통과된 배들도 갈 데가 한정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정유나 보관 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동산 원유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일종의 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S-오일이니까 통과시켜줬나? 그렇죠. 사우디라서? 사우디 합작 회사니까 사우디가 앞서서 보냈다고 통과한 봐야지. 것도 HD 현대오일뱅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S-오일은 최대 주주가 그 사우디 아람코고 네. 현대오일뱅크는 2대 주주가 아람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동 배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팔리는 거 말고도 어떻게든 해협만 통과되면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한 다음에 내 생각에는 우리한테 알려갖고 타진을 하는 것 같아. 이거 살래? 아니면 보관해 줄래? 라고 타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어쨌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조선이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지마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으니까. 아니 근데 딴 데 못 받는다니까. 우리가 응급차 돌리듯이 의사 없으면 못 받잖아요. 딴 데도 정유시설이나 저장시설 안 돼 있으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정상적으로 정유를 하고 있고 기름을 써서 저장시설에 여유가 있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